네, 필수 문제 1번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첫 번째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건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중간에 극값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fx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이 2차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는 접하나 음수가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의 상태가 되는 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찾으면 되고요. 4분의 t의 값을 구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부등식을 해결하면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게 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면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요. 아래로 볼로 간 그래프인데요. 올레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도함수가 존재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2차 도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간 그래프일 때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0과 1 구간에서 다시 말하면 0을 대입했을 때랑 1을 대입했을 때가 이렇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f' 0도 0보다 작아야 되고 f'1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도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열린 구간에서 감소를 하겠으니까 이 경계가 되는 0이나 1은 0이나 1에서는 0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등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때는 2고예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다시 말하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이 앞에 거를 부등식을 풀면 a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a는 일단 3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a는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인데요. 이제 첫 번째 3차 함수 fx가 x는 1과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x가 1과 3일 때 극값을 갖는다는 건 f'1과 f'3이 0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인데 그렇다면 f1 또는 f3의 값이 둘 중에 하나가 극소값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극대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f1이 극대냐 f3이 극대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 다음번 문제에서 볼 텐데요. 3차 함수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몇 개의 개형 중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에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극값을 가지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이 자리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이 자리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x는 1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x는 3에서 극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F3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알아내라 하는 건 F1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지금 이것의 근이 1과 3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보면 뭐 대입해서 1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 한 것이 0이란 얘기고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또 0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는 0이어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다시 이것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b의 값을 구하면 b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알아내면 되면 c의 값을 알아내는 건데 그거는 여기 아까 f3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을 원래 있는 fx에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a가 지금 마이너스 6이죠. 곱하기 9 플러스 b가 9 그 다음에 3 플러스 c 한 것이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풀면 c의 값이 나오는데 c의 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다시 2를 대입해서 극대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1의 값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6 플러스 b 9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극값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 판정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좌우로 부호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극값이 될 수도 있고 극값이 아니고 그냥 도함수가 0인 순간이기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f'x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 표를 만들어도 좋고 표 없이도 일단 증가 감소 상태를 여러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편입니다. 네, x절편 또는 y절편을 찾는 건데요. x절편은 방정식의 해이니까 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구하지 않는 편이죠. 근데 y절편은 x가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편을 찾아서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고 그 극값과 절편을 표시한 뒤에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증가 감소 상태에 따라서 곡선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개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가지 개형을 알고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도함수를 구해서 0이 되는 순간을 찾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만약에 f'x 도함수를 풀어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증감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 순간 좌우로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3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을 두 개 다 갖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차 함수 그래프는
단순히 이렇게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극값을 두 개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A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경우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이든지 극값을 두 개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극소가 먼저 나오고 내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고 했을 때 1번을 해보면 우선은 미분 해가지고 도함수식을 먼저 구하고요.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자, 이것을 0이 되는 순간을 구해봤더니 6x하고 x 마이너스 1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지금 0이 되는 순간이 0 또는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가 감소 상태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이 도함수의 개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의 2차 함수일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거에서는 플러스,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것에서는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긴 다시 증가인 거죠. 그래서 0과 1이 극값을 갖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개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극대를 갖는 순간이 0인 거고 극소를 갖는 순간이 1인 건데 여기 보면은 절편이 1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x가 0인 순간에 1을 값을 가져요. 그러면 아까 여기 0에서 극대를 가졌는데 이 자리가 바로 y 절편이 되면서 1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순간에 2를 대입해 보면 0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편까지 겹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런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미분했을 때 도함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보면 꼭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착각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얘는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도함수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 계속 음수인 상태예요. 그 말은 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절편을 보니까 x가 0일 때 0이거든요. 원점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인데요. 3차 함수처럼 4차 함수도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4차 함수 y는 fx를 미분하면 이게 3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지금 3차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3차 함수는 실근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차식에서 실근이 나오든지 아니면 중근이 나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최소 하나는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극값이 최소 하나는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인 경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만약에 도함수가 실근이 하나만 갖는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3차 함수를
최고창이 양수인 경우에 도함수의 최고창도 양수이겠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니 하나라는 얘기는 얘가 뭐 계속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중간에 극값을 갖는다 실근이 하나인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가다가 x축과 한 번밖에 안 만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의 2차 함수 비슷한 그런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근이 먼저인지 x값이 더, 그 다음에 아니면 실근이 먼저인지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중근을 갖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약간 거기서 도함수가 어쨌든 기울기가 0이 접선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모양 아니면 먼저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간 찌그러진 그런 곡선이 나오고요. 만약에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도함수가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극값이 3개 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극값이 3개인 거니까 얘가 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극값이 3개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극대극소에 뭐 비교했을 때 그 위치나든가 이런 거는 상황 개수에 따라서 약간 다를 거고요. 일단 크게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함수를 보면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할게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이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처럼 극값이 3개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극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 0에서는 극대, 1에서는 극소를 가져요. 이때 값이 어떤 식일 것인지는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식을 봤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 거기 풀이에서 보다시피 옆에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함수는 미분을 했더니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죠. 다시 말하면 도함수가 실근을 한 개밖에 안 가져요. 그렇다면 아까 위에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을 갖고 그 위로 증가하는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살짝 찌그러지기는 했는데요. 뭐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극값은 하나만 갖는다라는 거. 네, 이번 문제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나 최소값은 어디에 있냐면 함수의 극값 또는 닫힌 구간인 경우에 경계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범위가 만약에 열린 구간이다 그러면 극값이 어디에 있는지 극값이 존재하는지를 찾으면 되겠고요. 닫힌 구간이다 그러면 극값과 경계값을 구해서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극값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24x고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그 값은 x는 마이너스 또는 0 또는 2에서 갔는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다 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나 최소값의 후보는 f-2 경계값, 그 다음에 f-1 그리고 f0 그리고 마지막 경계값 f1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마이너스 2를 원래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k 플러스 3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 마이너스 5 0 대입하면 k 1 대입하면 k 마이너스 13이 나오고 지금 보니까 뒤에 더해져 있는 수만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나오죠. 자, 이때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되겠고요. 이게 최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대는 f-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1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1이란 얘기고 따라서 k는 14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최대값은 k에 14를 대입을 하니까 46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제 도형에서 부피라든가 넓이를 최대가 되는 순간 또는 최소가 되는 순간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접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을 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들이 식을 세울 때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0이죠. 근데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오려낸다고 했으니까 지금 색칠된 부분이 정사각형인데 이때 일단은 오려낸 부분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상자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도 알죠? 이렇게 해서 색칠된 부분을 잘라내고 접어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면요. 지금 이 부분이 밑면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옆면이 되겠죠?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식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세웠을 때 x가 높이가 되고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양쪽에 x만큼을 오려내기 때문에 여기 남은 변의 이 길이가 30-2x가 됩니다. 그러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0-2x인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면 같은 경우에 넓이가 일단 한 변의 길이가 30-2x인 정사각형이어서 이것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높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오려내서 세운 이 부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피를 v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x에 대한 3차식이 됩니다. 자, 일단 완전제곱식 전개하고 x를 곱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6, 6이 12, 120x 제곱 그 다음에 3, 3은 9, 900 하고 x가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x의 범위예요. 지금 실제 상황, 활용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x는 실수 전체 값이 아닙니다. 일단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이 잘라내는 부분이 아무리 커도 얼마를 넘으면 안 되냐면 양쪽에서 x만큼씩 잘라야 되니까 두 개 2x를 더한 것이 30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15보다 작은 범위를 갖습니다. 이때 등호를 포함하면 상자가 안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 vx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Vx는 3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차 함수에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극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미분을 할게요.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0x 플러스 900이 되고, 이제 적당히 지금 보니까 12가 공통으로 들었고 그걸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0이 되는 순간에 극값을 일단 갖겠죠. 근데 x가 0이 되는 순간이 v 프라임 x가 0이 되는 순간 x가 5 또는 15인데 여기서 일단 15는 탈락이에요. 여기 위에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x가 5인 순간에 최대가 되는 게 확실한 거냐. 자, 우리가 앞에 3차 함수 그래프를 했기 때문에 얘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극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극대가 되는 순간이 x는 5인 거고 극소가 되는 순간이 x는 15입니다. 근데 0부터서 15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 이렇게 된다 한다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는 x가 5일 때겠죠. 따라서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부피의 최대값은 이 자리에 5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 다시 말하면 V5가 되겠고 원래 처음에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범위 내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x에 지금 보여지는 함수의 그래프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fx가 극값을 가지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fx는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연속 함수인데 여기 지금 옆에 도함수는 보면 x는 c라는 이 지점에서 끊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시 c는 불연속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f'이 이런 거고 fx는 전체적으로 다 연속 함수라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극값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순간에 극값이 생겨요. 근데 도함수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뀐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에 있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미분 가능한 점이 아니다 했을 때도 역시나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는 순간에는 무조건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고요. 방금 말했듯이 f'x가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에서 바뀌는 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지 하고 지금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0이 되는 순간. 그러면은 여기서 a고 0이 순간이니까 여기서 극값을 갖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방금 전에 극값을 갖는 것은 언제라고 했냐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 도함수가 존재했을 때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인데 A라는 지점은 부호가 바뀌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고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점은 X는 일단 0, 그 다음에 여기 X는 D, 그 다음에 X는 F. 일단 이렇게 세 개는 확실히 극값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C라는 점이 잠시 지워볼게요. C라는 점이 어떤 상태냐면은 F'은 불연속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C의 왼쪽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고요. C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건 어떻다는 얘기냐면 얘가 C 바로 전에 이 전에는 증가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래프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지점들은 보통 이렇게 뾰족한 점, 미분은 불가능하나 뾰족한 점, 첨점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하는 부분, 이런 곳이 역시나 극값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C라는 지점에서도 극값을 갖기 때문에 극값을 갖는 점의 개수는 총 4개입니다.